입으로 돌아왔습니다. 간식을 좀 준비했습니다. 이 요플레랑 오렌지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간식이 이제 밥을 먹고 식후에 이제 제가 입가심으로 먹으려고 했었었는데 모르겠어요. 밥 먹고 난 후에 과일을 먹는 게 그렇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일이 엄청 빨리 이렇게 소화가 되는데 밥을 먹고 밥은 이렇게 천천히 소화가 되잖아요. 밥을 먹고 과일이 들어가게 되면 과일이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배에서 부패한다. 뭐 그래서 변비 뭐 이런 게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뭐 좀 빠른 지식을 제가 좀 봤어서 그런지. 그리고 이 오렌지는 그 산 때문에 또 식후에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또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든지 말든지 밥 먹고 난 후에 과일 먹는 건 진짜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는 밥을 안 먹을 때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간식 뭐 빵 이런 걸 좀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건강에 관련된 지식은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뭐 유튜브 그런 뭐 쇼츠 영상 뭐 너무 뭐 무수하고 많고 뭐 프로그램도 많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자주 관심 있어 하는 것을 또 유튜브를 딱 틀면 목록이 막 건강에 관한 목록이 이렇게 있어서 이것도 좀 내가 뭐 계속적으로 지식을 쌓는 거는 좀 이것도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 요즘에는 좀 유튜브를 좀 안 보려고 그렇게 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굳이 보려면 개독교 방송 뭐 이런 거 봐야 되겠다.
명상을 켜고 몇 마디 하고 이렇게 요거트를 먹었는데 5분이 지났어요. 이걸 먹으면 당이 올라가겠죠? 어쨌든 오전을 그렇게 이제 좀 시끄럽게 보내고 아이 자조 활동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딱 1시간만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에게 자조 활동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그제서 이제 얘기를 꺼냈고, 자조 활동은 이런 활동이야 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제가 해줬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는 있지만 틀린 길이면 엄마가 이렇게 가로막는다. 하지만 네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면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줬고, 제가 아이한테 용돈 5,000원 줬습니다. 용돈 5,000원이니까 네가 이 안에서 쓰면 된다 하면서 아이한테 이제 이거 주머니에 넣으라고 해서 주머니에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아이를 이제 보디가드, 어찌 보면 뭐 옛날 말로 뭐 마니또 뭐 이 정도 되겠죠. 옛날에 교회에 다녔을 때 마니또 활동 뭐 이런 걸 했었었는데, 뭐 좀 누구를 지켜주면서 이렇게 케어해준다. 계획은 이제 내 계획을 이렇게 막 실현하는 게 아니고 아이의 계획에 맡기고 저는 이제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이제 그렇게 데리고 나가겠다. 어머니가 마트 가자고 하는데 미안하면서 아이랑 1시간 정도 놀다 올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줬었고, 아이랑 같이 집을 나섰죠. 아이 어디로 가고 싶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어디 놀러 가고 싶어 하면서 버스 타고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타고 어디를 가고 싶니? 하니까 뭐 계속 버스 얘기를 하더니 결국에는 시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내 가고 싶구나 하면서 갈 수 있지. 뭐 네가 만약에 친구가 많다면 뭐 그냥 자연스럽게 시내 가서 노는 건데, 네가 친구가 없으니까 얼마나 가고 싶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내 갈 수 있다. 그래, 내가 너한테 용돈 5,000원 줬지만은 시내 뭐 버스 타는 거야. 내가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버스 정류장에를 갔죠. 시내 가는 건 괜찮은데 시내 왔다 갔다 하는 게 30분 걸릴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줬지만 너무 시내를 가고 싶어 해서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이제 버스를 타는데 좀 아이가 이렇게 요즘에 손 터치를 하는 걸 싫어요. 멀쩡하게 손이 있는데 손으로서 이렇게 손잡이를 좀 잡아 돌려서 뭐 문을 연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버튼을 누르다던가 막 누가 자기 손을 대인다던가 막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카드는 이렇게 찍기는 했는데 버스에 타면 이렇게 뭐 손잡이를 잡는다든지 의자 손잡이를 잡는다든지 잡아야 되는데 잡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없다면은 너 흔들흔들거리다가 넘어진다. 너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네가 자주 활동하는 건 좋지만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아이가 막 고집을 부려서 너 이런 식으로 하려면 나 당장 내릴 거야 하면서 막 윽박을 질렀는데 정말 내리려고 했는데 기어코 시작한 자조 활동이고 막 본인이 시내 가고 싶어 하고 막 했는데 중간에 제가 율법을 걸고 율법을 실현하기가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 내려놓고 아이를 그냥 보디가드를 해줬죠. 양쪽에서 이렇게 제가 아이를 좀 감싸 안고 본인이 막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더라고요. 막 버스가 흔들흔들 거리는데 막 위험한 행동을 했지만 제가 이렇게 팔로써 아이를 감싸면서 못 넘어지게끔 그렇게 했죠. 너 이런 식으로 하려면 다음에는 내가 버스 타고 안 가고 싶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줬었죠. 그렇게 기어코 이제 시내에 도착을 해서 아이야 너 뭐 하러 갈 거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햄버거 먹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햄버거 사 먹으면 되지 하면서 뭐 본인은 햄버거 먹고 싶은데 햄버거와 바로 보이는 그 햄버거 가게는 가기 싫어하고 아이가 좋아할 만한 햄버거 가게를 제가 위치를 알고 있는데 뭐 혼자 찾아가라 하면 못 찾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본인은 막 햄버거 먹고 싶은데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막 그러니까 제가 가르쳐 줬죠. 그래서 조금 걸어서 사람들이 북적북적한 그런 길을 지나서 햄버거 집에 도착했습니다. 뭐 이렇게 축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많았고 부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가 햄버거를 먹으러 간다고 하니까 사람 많은 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뭐 아이의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같이 햄버거 가게를 갔죠. 가서 주문을 하는데 아이가 이제 뭐 키오스크 이런 걸 누르려고 하지 않았어요. 몰라서 좀 못 누르는 것도 있지만 이 강박관념 때문에 막 손터치를 너무 하기 싫어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 손터치 안 하려면은 햄버거 먹지 마 그냥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본인이 하겠다고 이제 이렇게 터치를 하는 거죠. 그거는 포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햄버거를 고르는데 아이가 또 먹음직스러워하는 햄버거들이 다 뭐 6,000원씩 뭐 5,000원 이상 되니까 본인은 햄버거, 감자튀김, 콜라 다 먹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5,000원으로는 정말 제일 저렴한 2,000 얼마짜리 햄버거 아니면 감자튀김 콜라는 못 먹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가 뭐 4천 얼마짜리 햄버거를 먹으면 무조건 감자튀김 콜라는 못 먹는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본인이 그날 햄버거 제일 먹음직스러운 거 딱 골랐는데 그게 이제 5,000원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너 감자튀김 콜라는 못 먹어 하면서 그렇게 이제 확인을 받고 이제 아이한테 제가 현금을 받았죠. 받아서 제가 이제 카드로 이렇게 끌고 줬었죠. 아이랑 같이 뭐 화장실 가고 싶다 해서 2층에 올라가서 막 2층에도 사람들이 만석이더라고요. 좀 특이했던 거는 거기가 이제 보통은 이제 거기 주문을 하고 픽업을 하는 거죠. 본인이 가서 이렇게 가져오는 건데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서빙을 해주는 그 서비스가 추가가 돼서 막 직원들이 햄버거를 들고 막 번호판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테이블에다가 서빙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또 이렇게 바뀌었구나. 직원들 고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아이가 화장실은 잘 들어갔나?
또 사고 치는 건 아닌가 하면서 좀 이렇게 기웃기웃거리고 있었는데, 뭔가 좀 막 햄버거를 먹는 사람들이 뭔가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굉장히 낯설었고, 아, 참 나는 이런 분위기 속에 좀 끼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이도 뭐 사람들이 많아서 그 가게에서 먹으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싸가서 바깥에서 먹자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줬고, 뭐 이렇게 햄버거 가게 직원이 한 뭐 두 분 정도 보였지만 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막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랑 햄버거 집을 나와서 도대체 어디서 먹냐 막 본인이 어, 막 답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곳은 뭐 공원밖에 없다 하면서 공원으로 가자 하면서 제가 또 안내를 했고, 뭐 감자튀김 콜라는 포기했는데 물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막 물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은 엄마가 사줄 수 있다 하면서 편의점을 가서 물을 샀죠. 거기에 편의점 직원을 예전에 제가 한번 전도를, 직원이 아니고 사장님이죠. 사장님을 전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장님께서 친절히 또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사장님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직원이 머리가 길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복음은 전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들에게 1,000원을 주면서 이거 돈 내라고 시켰는데, 아들이 이렇게 뭔가 직원분한테 손으로 터치하기가 싫어서 이 지폐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면 되는데,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렇게 약간 던지는 것 같은 그런 신용을 해서 직원이 굉장히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는 도움을 줘야 할 아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해를 시켰는데, 그때 좀 복음을 전했으면 좋았을 걸 했는데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 너 그렇게 주면은 상대방이 직원분이 기분이 안 좋다. 다음에는 좀 편안하게 좀 자연스럽게 좀 내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줬었죠. 아이랑 이제 좀 자리를 잡았죠. 공원에 가서 자리를 잡았고, 아이가 이제 햄버거를 먹으려고 했는데, 햄버거가 막 이렇게 빨간 소스가 이렇게 묻힌 그런 햄버거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막 먹는데 막 제대로 들고 먹지도 못해요. 막 먹는데 내용물이 다 막 쏟아질 것 같고, 막 흘리고, 막 양념 묻은 손으로 막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물을 막 마시는데 막 물통에 양념 다 묻어 있고, 벤치 앉는데도 양념이 다 묻어 있고, 자기 옷에도 흘리고. 아무리 자조 활동이지만 이 잔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너 이렇게 먹으면 제대로 먹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먹으면 분명 손에 다 양념이 묻어 하면서 이렇게 포장 종이에 받쳐서 이렇게 종이를 들어야지 손에 안 묻을 수 있다, 네가 편하게 먹을 수 있다 했는데, 본인이 이렇게 물도 또 입 안 대고 물을 마신다 하면서 물을 또 다 흘려버렸어요. 그래서 포장 종이에 물이 닿여서 포장 종이가 찢어진 상태에서 햄버거를 받쳐서 이렇게 드니까, 찢어진 곳에 햄버거가 막 내용물이 나올라 하니까 막 제가 막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자조 활동인데 개입을 안 할 수가 없다 하면서 너 제대로 안 먹을래 하면서 또 잔소리를 했어요. 그래서 미안하다, 엄마가 자꾸 간섭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하면서 좀 그때 좀 윽박을 좀 질렀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없다면 본인이 뭐 어디 처발하든 말든 뭐 본인이 알아서 하겠죠. 뭐 처발라서 집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있으니까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또 휴지도 좀 많이 가지고 가면 되는데 휴지도 또 많이 안 가지고 가고 겨우 뭐 햄버거 샀는데 뭐 휴지 한 3장 정도 들어있더라고요. 이걸로 막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막 괜히 제가 예민해져서 아이를 좀 더 야단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제 옆에나 뭐 저희 아이 옆에 뭐 이렇게 사람들이 앉았었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조 활동인데 아이한테 집중하자. 이곳이 뭐 복음의 뭐 그런 터인 줄도 알지만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런 줄 알지만 복음은 뭐 아이 자조 활동 핑계로 하지는 못했고 좀 아이한테 집중을 했죠. 뭐 외국인 잘생긴 외국인 양복을 뭐 이렇게 쫙 빼입고 막 지나가고 벤치에 앉아서 뭐 저 사람들은 뭐 아는 사람이지 하면서 뭐 이렇게 좀 관심을 가지고 뭐 복음 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막 아이를 케어한다고 제 손에도 뭐 저는 햄버거도 먹지 않았는데 막 양념이 다 묻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처에 화장실을 가지 않아도 이렇게 물이 나오는 수도가 있어서 거기서 막 손을 씻는데 어떤 애기 아빠가 애기가 막 물 장난을 치고 싶은데 막 물을 틀어주질 않아서 아기가 막 답답해하고 있는데 막 저는 반대편에서 막 이렇게 손을 씻고 있으니까 아기가 막 물 만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좀 뭐 한마디를 제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모는 손 씻는다 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나요? 아이를 약 올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막 그렇게 귀엽게 얘기는 했는데 그 상황에서도 참 뭔가 복음을 좀 꺼냈었으면 이런 생각을 좀 했었죠. 왜냐면 예수님도 그 우물가에서 그렇게 만난 뭐 여인이라든지 막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손 씻는 장소가 좀 뭔가 저한테는 의미 있어 보이더라고요. 화장실에서 손 씻는 거랑은 좀 다르게 그런 게 이렇게 설치돼 있더라고요. 시간을 보아하니 진짜 딱 1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너 햄버거 먹는 거 너무 느려서 1시간을 다 넘길 것 같다. 일단 먹어라 하고 막 아이가 정말 느리게 이렇게 햄버거를 정말 세워라 내어라 막 30분 이상 이렇게 먹는데 가만히 놔뒀습니다. 놔뒀고 1시간 훌쩍 넘어서 이제 햄버거를 다 먹고 아이가 무언가를 하고 싶었지만 이제 우리 자주 활동이 1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집에 가야 된다 하면서 아이를 이제 데리고 아이가 막 온 데다가 다 양념을 붙여서 다시 그 손 씻는 식수대인가요? 거기 가서 이렇게 아이를 좀 씻기고 그래도 냅킨이 없었지만 근처에 화장실도 있고 막 손 씻는 데도 있어서 좀 안심은 되더라고요. 아이를 좀 깨끗하게 한 뒤에 아이랑 같이 다시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집으로 귀가를 했죠.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도착하기 전에 혹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화를 저희 오빠한테 했습니다. 오빠한테 해서 오빠 지금 어딘데 하니까 마트 갔다가 아직 마트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중간에 내려야 되겠다. 나도 마트 갈 테니까 우리 같이 만나서 집에 가자. 이렇게 이제 전화를 했고 뭐 시내에서 복음을 못 전해서 아이랑 마트 가는 길에 그
육교 쪽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뭐 중년의 두 여성분이 계셨는데 좀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이렇게 이제 마트로 갔죠. 마트로 가서 오빠랑 어머니를 만났고 이미 뭐 장을 다 봤더라고요. 장을 다 봤고 그때 마침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사무실에 놀러 오는 그 두 친구 행동대장이랑 지수를 좋아하는 친구가 지금 시내인데 지금 이모 가게 놀러 가도 되냐면서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안 된다. 이모가 지금 가게에 없다. 그리고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한 4시쯤 지났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다음에 좀 일찍 놀러와 하면서 너희들 어디니 하니까 시내에서 보드카페에서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컷 놀고 이모 보고 싶어서 전화했구나 싶어서 어쨌든 전화한 것에 너무 반갑게 제가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시내를 갔었다고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고 다음에 조금 더 일찍 전화 주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좀 아쉬워하더라고요. 뭐 이모 가게 놀러 갈 수 있는데 늦어도 갈 수 있다고. 예전 같았으면 뭐 4시에 이렇게 와도 뭐 한 7, 8시까지는 놀았었죠. 그런데 그날은 이제 제가 가게 가지 않겠다. 아이랑 자조 활동하고 뭐 어떻게 시간이 맞으면은 가족이랑 보내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고 있었기 때문에 좀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을 해서 그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거절을 했었고 좀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어머니랑 이제 저희 오빠랑 이렇게 집으로 향했네요. 저희 오빠가 이제 제가 그 아이 햄버거 사 먹고 나서 이게 쓰레기를 버렸어야 되는데 처리를 못하고 들고 있었었는데 오빠가 보고 와 너희 햄버거 사 먹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조 활동이다 하면서 자조 활동 시켰다. 그냥 그 1시간 정도 좀 자유롭게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하게 했다. 그래서 이렇게 햄버거 먹는 거 하게 해줬다 하면서 5,000원 용돈 주고 뭐 오빠도 자주 활동할래? 하면서 제가 오빠한테 막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야 너무한 거 아니가 하면서 너희들은 햄버거 사 먹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기 1,000원 빵집 있는데 저기 피자빵 사줄까 하니까 아니 나는 무조건 햄버거여야 된다고 주니어라도 네가 사올 줄 알았는데 하면서 실망이다 라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너무나 웃겼습니다. 그래서 나도 안 먹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좀 했었죠. 아이랑 되게 요즘에 좀 정말로 좀 반복적으로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제가 이제 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아이 예배를 같이 보죠. 제 예배를 이제 성경 읽고 이제 찬송 한 곡 부르고 사도신경 주기도문 뭐 그다음에 저의 개인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까지 이제 제 예배인데 아이가 이제 개입을 해서 제가 이제 성경을 읽어주죠. 읽어주면서 이제 제 예배를 아이가 이제 참관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연속적으로 이제 아이 예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성경을 읽고 찬송가 한 곡 부르고 사도신경 원래는 주기도문으로 아이가 끝났었는데 나중에는 아이가 사도신경이랑 기도까지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주기도문사도 신명하고 나서 이제 손을 제가 모으고 이렇게 눈을 감고 있으면 아이가 숨소리를 내면서 뜸을 들이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고 뭐 보석 붙이기 뭐 노래방 막 자기 욕망적인 걸 막 얘기하다가 제가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주니까 이제 아이가 그냥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끝내는데 제가 아이 마음을 알죠. 그래서 제가 뭐 아이가 못다한 얘기를 제가 이제 대신 이제 기도를 하죠. 아이랑 있었던 일, 아이랑 막 오만상 막 오전에 제가 가자가 집 밟고 막 아이를 노엽게 하고 막 그런 얘기들 하고 그리고 아이가 좀 더 세상적으로 욕망을 부리고 싶은데 못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좀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아이를 기도 시간만큼이라도 좀 위로를 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장점은 이제 엄마가 정말 정말 인간적으로 못할 짓을 했던지 노력해 했던지 기도하고 또 제가 사과를 하면 또 이렇게 받아주면서 이렇게 좀 기분이 좋은 그런 표정을 지어요. 그래서 참 아이는 마음이 넓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고맙고 아직까지도 엄마는 정신 못 차려서 한 번씩 정말 악마 같은 짓을 하는데 너는 그래도 엄마가 사과할 때마다 그렇게 좋은 표정으로서 엄마를 대하는 게 너무나 좀 고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1일 날은 보통 이제 교회에 아직 그 탁구장이 공사가 완공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걸 포기하고 이제 사무실로 와서 11시쯤 돼서 시간을 보내고 12시에 이제 점심 챙겨 먹고 2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집으로 귀가를 했었었는데 그날은 이제 저희 아이가 사무실 오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웬만하면은 좀 이렇게 데리고 오고 뭐 맨날 해왔던 거니까 해왔던 대로 이렇게 하고 싶었지만 아이가 이제 사무실 오는 것을 그날은 좀 거부를 해서 그냥 뭐 사무실에 있든지 탁구장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마음만 이제 하나님께 향하면 된다라는 생각에 제가 사무실 포기했죠. 포기하고 너 집에서 예배 드리고 싶어? 내가 사무실 오지 않으면 교회로 너를 좀 강제적으로 데려가 가고 싶지만 네가 오늘은 좀 그러기 싫구나 라는 생각이 11시에 맞춰서 제가 이제 예배를 찬율을 이렇게 틀었죠. 찬율 뭐 중학생들이 하는 그 찬율
동영상은 좀 뭔가 좀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초등부랑. 그래서 조금 어색은 했지만, 어색한 그 찬유, CCD라고 하나요? CCD를 틀었죠. 틀고 나서, 그것에는 아이가 그렇게 흥미가 없더라고요. 흥미가 없었고, 본인은 이제 엄마랑 맨날 드렸던 그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엄마가 자꾸 막 CCD 이런 거 찾으니까 좀 적응이 안 됐던지, 그때는 좀 멈칫하다가 제가 이제 그래 예배 드리자 하니까 이제 저희 아이가 옆에 왔었고, 뭐 이렇게 정식적인 뭐 교회의 예배당에 있는 그런 뭐 예배 순서는 아니지만 늘 하던 식으로 아이랑 성경 봉독 하나 하고 찬송가 하나 하고, 그렇게 또 주기도문 사도신경하고 이렇게 또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2시쯤 돼서 이제 밥을 챙겨 먹는데, 보통은 이제 사무실에 와서 점심을 챙겨 먹으니까 저희 어머니는 뭐 좀 알아서 드시게끔, 뭐 오빠가 일어나면 좀 늦은 시간에 점심을 먹던지 뭐 그렇게 하시는데, 좀 그날은 내가 위치해 있는 교회를, 저희 집을 초점을 맞췄고, 제가 있는 곳이 교회잖아요. 뭐 사무실에 있든 뭐 다구장에 있든 집에 있든 교회인데, 그 교회의 초점을 이제 가정에 맞췄고, 12시쯤 되면 교회에서 이렇게 막 반찬들 하잖아요. 반찬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식판 받아서 교회 식당 안에서 이렇게 모여서 막 이렇게 점심을 먹는 시간이구나. 근데 나는 사무실 오기 바빠서 항상 저희 아이 데리고 왔었는데, 어머니가 참 그 주일 점심 때는 참 적적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쯤 되면 교회 성도님들도 막 점심 먹는다고 바쁘겠는데 하면서 제가 막 그때 막 나무를 볶았었나요? 막 좋은 마음으로 좀 정성 있게 그렇게 어머니한테 차렸는데, 똑같은 반찬인데 어머니가 주일 점심은 항상 없었잖아요. 저희가 없었는데 있으니까 좀 오늘은 좀 더 맛있는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좀 좋았는데, 한편으로는 어머니를 너무 혼자 내버려 뒀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그런 주일이었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는 점심을 먹었으니 이제 2시 예배를 여기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이랑 같이 이렇게 사무실로 왔네요.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아이가 이상하게 좀 오래 있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본래는 저희가 한 3, 4시쯤에 이제 집에 가는데, 그날은 좀 6시 좀 넘어서까지 그렇게 가게에 좀 있으면서 쉬면서 휴식을 했는데, 아이가 감정이 불안하진 않더라고요. 굉장히 좀 오늘만큼은 좀 평온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아이가 그 전날 막 자주 활동한다고 막 시내도 가고 막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느낌이 있어서 막 주일에도 어디 가면 안 되겠냐고 막 그랬는데, 제가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면서 아이를 이제 가게에 붙들고 그렇게 휴식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막 굳이 뭐 이런 활동 저런 활동 하지는 않았는데도 아이가 그날은 굉장히 차분하게 좀 편안하게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한 6시, 7시까지 있겠다 하면 불안해서 같이 못 있는 거죠. 그런데 그날은 좀 같이 저녁까지 먹을 정도로 좀 평온했습니다. 그래서 막 생선 이런 거, 찌개 같은 거 해서 같이 저녁을 먹고 이렇게 집에 귀가하게 되었죠. 일요일날 이제 새벽이었죠. 새벽에
제가 이제 새벽기도 가다가 또 이제 그 목자님을 만났네요. 좀 너무 이렇게 매일매일 부딪히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또 그날 이렇게 딱 부딪혔어요. 부딪혀서 이제 인사드리고 했는데 별로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머뭇머뭇거리고 있었는데, 그 새벽에 이렇게 택시를 타고 딱 여자 두 분이 이렇게 딱 내렸는데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술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두 분 내려서 이렇게 빨리 귀가를 하는데, 그 모습을 이제 저랑 목자님이랑 봤어요. 봤는데 목자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젊은 여자 두 분이 놀다 왔는지 지금 이제 오는갑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어제 그 시내를 저희 아들이 가고 싶다 해서 시내를 갔는데, 뭔가 시내 사람들이 당연히 그 사람들은 뭐 일상이겠죠. 이렇게 주말에 시내에 놀러 오고. 그런데 뭔가 내가 낄 자리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고 목자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하는데 저 혼자 좀 뭔가 뭐 딴 세상 사람 같고 좀 도태된 것 같고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았다 라고 했었고, 옛날에 저도 저런 지금 뭐 택시에서 내린 그 젊은 여성처럼 새벽을 놀다가, 저도 옛날에 그랬었는데 좀 지금은 그럴 수 없었었는데 없으니까 지금은 뭐 신앙생활 한다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좀 어제 이렇게 시내를 가면서 내가 좀 많이 좀 이 세상 사람들이랑 어울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구나라는 게 너무나 체감이 됐었다. 그래서 좀 씁쓸한 면도 있었다고 목자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목자님은 또 FM대로 정석적인 얘기를 하시죠. 그래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그 자녀고 하니까 너무 그 세상의 그런 미혹에서 빨리 나오라고, 막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야 된다고 얘기는 해주셨는데, 그 말이 맞지만 좀 그런 좀 세상에 끼지 못하는 그런 아웃사이더라서 좀 씁쓸하다는 그런 감정을 좀 목자님께 이렇게 비추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월요일은 제가 이제 사무실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이제 저희 아이를 학교가려고 이렇게 제가 사무실 나섰네요. 저희 교회에서 바자회를 이제 한다고, 주보에 이제 바자회 홍보물 그 전단지를 이렇게 한 3장씩 이렇게 끼워주시는데, 이게 2주가 되다 보니까 6장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게 엄청나게 부담되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그 전단지를 내야 참석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전단지를 그냥 좀 모른 척 하면서 사람들한테 배포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 다 내려놓고, 참 마음처럼 쉽게 이게 행동이 안 된다라는 생각에 그냥 이렇게 좀 아이를 하교하려고 밖을 나섰네요. 이제 교문에 들어서고 보아하니 거기에 관리 아저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은 굉장히 좀 묵뚝뚝해 보이고 좀 이렇게 세상에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는 듯한 뭐 저한테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좀 그런 표정의 아저씨였어요. 그 아저씨를 제가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인사를 드리곤 했는데 뭐 그렇게 막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은 아니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에서. 그래서 이렇게 한적한데 아이가 아직 종이 울리고 마치지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이고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의 거처한 것 같습니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게 하질 못했습니다. 아저씨는 막 가지치기 한다고 바쁘시고 제가 그런 마음이 있어도 그냥 지나쳤죠. 지나치고 아이를 기다리다가 항상 종이 딱 울리면 체육 수업을 하는 그 3학년인가요? 3학년들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저의 앞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저를 보고 뭐 궁금해할 수도 있고 뭐 인사하는 애들도 있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미소 짓는 아이도 있고 막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아이를 구경한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우리 아이가 일반 학생들과 비슷했다면 내가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체육 시간에 체육 마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구경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굳이 인사하지 않고 나를 보고 이렇게 미소를 지어도 그게 너무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좀 뻘쭘할 수도 있는데 좀 그 순간을 좀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좀 기다리다가 아이가 마치고 이렇게 나왔죠. 나오고 아이가 저번 주부터 콧물이 너무 이렇게 오전마다 심하게 나서 제가 한 이틀 이렇게 3일 있으니까 이게 감기면 열이 있을 것 같다. 컨디션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 막 그러진 않았어요. 막 열 있고 막 그래 보이진 않았고 콧물만 오전에 심하고 오후에는 또 활동을 하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염인가 했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아이가 콧물 너무 흘리니까 막 코를 닦아주려고 해도 본인이 닦는다고 막 시간을 막 지체를 하고 막 야무지게 안 닦고 막 뭔가 이렇게 좀 미숙하게 막 닦고 계속 막 수업 방해하고 옷에 막 질질 흘리고 하니까 막 선생님이 못 견뎌 해서 막 아이 병원 막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가 병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은 너무나 힘들고 막 어떻게 위로를 해줄 수가 없어서 제가 주말 제가 좀 설득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아이가 이제 독감 이후로는 병원을 가지 않으려고 해서 제가 토요일 날 설득을 해도 가려고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다. 나도 이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닌데 집에 있는 상비약을 먹여도 이게 안 먹고 병원 가족해도 가지를 않으려고 하니까 나도 모르겠다. 나 선생님 얼굴 보기 부끄럽다. 내가 또 주말이라는 시간을 지났는데도 병원을 안 데리고 가면 나 무슨 뻔치로 선생님 앞에 서 있겠냐.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마음속에 이제 선생님께 그냥 한 번이라도 더 좀 병원 못 데리고 갔다고 좀 사과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자꾸 우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하기 싫은데 뭐 내가 콧물 흘리라고 해서 흘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답도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콧물을 먹게 해주시든지 나도 막 생강차 이런 거 해서 막 아이를 좀 콧물 먹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어떡하냐. 막 간식도 막 까져도 끊고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하냐. 방법이 없는데 하니까 선생님께 한 번 더 좀
얘기를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우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막 사과하기 싫은데 사과를 하게 됐죠. 그 심원 선생님께 제가 데리고 가려고 했었는데 아이가 많이 오늘 또 콧물 흘리던가요 하니까 막 너무 많이 흘려서 휴지를 이렇게 받치고 마스크를 끼웠다고 하더라고. 옷에도 다 흘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모른 척 하면은 그냥 뭐 그런 소통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콧물 많이 흘렸죠? 하니까 많이 흘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토요일날 병원 데리고 가려고 했었는데 아이가 거부를 해서 못 데리고 갔어요 하면서 독감 얘기를 했죠. 독감 걸렸을 때 코를 쑤시는 바람에 트라우마가 생겨서 아이가 너무나 싫어한다고, 그게 얼마 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었고, 너무 좀 수업 방해하고 좀 어려운 상황 만들어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힘드셨죠 하면서 막 그런 위로를 좀 선생님한테 나는 원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설득해 볼게요. 병원 갈 수 있게. 또 그런 얘기를 또 했었네요. 방법은 없는데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지 제가 설득은 해볼게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한번 얘기를 드렸고, 아이한테 이제 선생님께 인사하고 가려고 할 때 너 오늘 병원 갈래? 하니까 가기 싫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답이 없다 하면서 아이랑 같이 이렇게 하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관리 아저씨가 설마 또 계실라나, 계시면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계속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슬그머니 다가가서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했는데 정말 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얼굴을 돌리지도 않고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 기대도 안 했지만은, 예전에는 하나님이 항상 반응을 주시는 복음을 저에게 이렇게 주셨지만 요즘은 그런 반응이 있는 복음 말고 때를 얻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좀 하는 그런 좀 용기를 좀 제가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별 기대도 안 했는데 정말로 기대에 못 미치고 뭐 아예 투명 인간처럼 가까이 있었는데도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돌리지도 않고 막 그런 반응에 좀 뻘쭘했었죠. 뻘쭘해서 그 자리를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말을 듣지 않으니 하나님 귀가 이렇게 들리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도 있듯이 기문이 닫히고 이렇게 마음문이 닫혔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마음 둘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좀 요즘에는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 나랑 정말 상관없는 사람이겠지만 그래도 내가 최소한의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햇빛을 비춰주듯이 나도 최대한 좀 할 수 있는 선이라면은 좀 마음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에 이제껏 인사 잘하다가 복음 받지 않네, 실망이다 하면서 이제 인사 안 해, 이렇게 하지 말고
더 겸손히 인사를 하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마음 문이 닫힌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미 선택된 자는 있고 선택되지 않은 사람은 이제 그 공중권세 안에 있는 죄의 멍에를 맨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를 하게 됐네요. 성경책을 읽었는데 그 복음을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은 먼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라고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뭐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어쨌든 인간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무시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예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나의 고통은 나만 지는 게 아니라 먼저 지셨구나 라는 그런 것을 좀 자꾸 마음속에 새기면서 좀 때로는 진짜 정말 내 힘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내가 보이진 않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한다는 게 느껴지면서 모든 사람에게 정말 넘사벽인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서스럼 없이 이렇게 좀 전할 수 있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뭐 요즘은 복음이 많지는 않지만 좀 더 제가 좀 세상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으려고 좀 생각은 하는데 그렇게 되지는 않죠. 되지는 않지만 항상 내가 부인되며 사람들에게 투명인간 되며 그분 나를 투명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투명인간으로 투명한 존재로 보는 것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죠. 그러니 더 긍휼한 사람이다. 지금은 이 세상에서 왈가왈부할지라도 심판 때에는 아무 힘도 능력도 다 소용이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긍휼히 여겨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네요. 화요일 날은 이제 보아하니 이제 화요일 날 새벽에 저희 아이가 코 때문에 막 힘들어서 새벽 3시에 이제 잠을 깨웠죠. 저희 가족이 잠을 못 잤는데 오전도 보아하니 코가 많이 내려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다. 나 할 만큼 했어요. 하나님, 이제 나는 답이 없어요. 콧물은 줄줄줄 흐르는데 아이를 학교를 보내자니 이제 선생님도 싫어하는 티를 안 내지만 내가 느껴집니다 하면서 오늘은 그냥 안 보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먹었죠. 아이야, 너는 오늘 학교 가지마 하면서 담임 선생님께 내가 말할 거야 하면서 오늘 쉬고 너 병원 가기 싫지? 병원 가지 마라. 약국도 안 가고 싶지? 엄마 혼자 가겠다 하면서 아이한테 얘기를 했고 담임 선생님께도 이제 연락을 취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이렇게 아이 등교하는 시간까지 이렇게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뒤늦게 제가 도움반 선생님께 아이 콧물을 많이 흘려서 못 가겠다 하면서 담임 선생님께 좀 전달 부탁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그래도 연락이 없어서 다시 제가 연락을 해야 되나 고민했어요 하면서
아이가 저번 주부터 콧물을 많이 흘리던데 하면서 푹 쉬고 뭐 병원 가라고 이런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이 병원 가기 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지 잘 쉬고 그렇게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알고 보니까 담임 선생님께서 휴가를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통보를 하고 이제 9시쯤 되면 이제 그 병원이든 뭐 약국이든 문을 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한번 아이 학교 마치고 같이 이렇게 약국이라도 가서 이렇게 뭔가 약을 좀 먹이고 싶었는데 아이가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접었고 제가 약국을 간다면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콧물을 먹어 주셔서 약국을 안 가면 다행이겠지만 약국을 간다면 내가 그 약사님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갑자기 들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미용실을 하고 있었을 때 거기 사시는 주민 손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그 약사님 근처에 이제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잖아요. 그 약사님 얘기를 하다가 그 약사님이 뭐 교회를 다니신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셨어요. 좋은 일도 많이 하신다. 그래서 제가 그 약사님은 미리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있구나라는 생각에 그 약사님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을 아예 내려놨었죠. 왜냐면 믿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랬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를 다닌다고 제가 듣긴 들었지만 모르는 거다라는 생각에 제가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번 복음을 전해볼까? 자꾸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날 며칠 전에 제 엄마가 또 약을 좀 버려달라고 이렇게 심부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키신 당일날 제가 약국은 가지 않았지만 그것을 이제 사무실에 좀 놔뒀다가 사무실에 와서 이제 좀 폐기할 약을 이렇게 챙겨서 약을 챙기고 또 뭐 약을 챙기다 보니까 또 뭐 건전지 폐기할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건전지도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약국은 가면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왠지 숙제처럼 느껴지니까 자꾸 약국을 가기 전에 할 수 있는 게 없나 하면서 막 두리번거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전지도 어떻게든 약국을 좀 늦게 가고 싶다는 그런 심리적인 마음에 건전지를 챙겨서 동사무소부터 갔네요. 동사무소 직원한테 뭐 건전지를 주면은 뭐 이렇게 뭘 준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바깥에 보니까 건전지 폐기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놓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약을 가지고 이제 약국으로 덤덤하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약사님께 인사하고 중학생이 먹을 만한 약이 없냐고 제가 봤을 때 비염 같은데 비염약 없냐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드리니까 병원 가서 처방받는 게 낫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이가 병원 가는 걸 너무 싫어해갖고 그런다면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약사님이 막 주섬주섬 막 약을 이렇게 고르더니 막 좀 이렇게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처방된 약이 아니니까 또 어린아이고 하니까 좀 신중히 좀 골라주셨죠. 그래서 뭐 아이가 그래도 알약 먹으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고 뭐 반알씩 이렇게 뭐 아침에 먹였다가 뭐 저녁에 먹여도 되고 뭐 하루에 한 개씩만 먹이면 된다 그렇게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요거 폐기할 약도 있다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제가 사항을 봤죠. 혹시나 젊으신 뭐 아르바이트 약사님도 계시지 않을까, 여자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면 뭐 근처에 바로 옆에 병원이 있으니까 병원에 환자분들이 막 너무 많이 오면은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뭐 이런 걱정을 했는데 중학생으로 보이는 환자, 학생 같았어요. 그 학생 혼자만 이렇게 대기자로 있고 뭐 아르바이트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사님이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약사님이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미리 인사는 해주셨지만 제가 이제 머뭇거리다가 약사님도 영원한 축복 받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눈을 회피하진 않더라고요. 끝까지 저를 보면서 웃기는 웃는데 뭐 그렇게 약간 불편한 것을 조금 더 비껴간 그냥 좋은데 좀 어색하다 이런 웃음을 좀 지으셔서 뭐 별다른 말씀 안 하셨는데 뭐 이분이 정말 교회를 다니시는지 아니면 뭐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그 약국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약국이 제가 뭐 몇 년을 뭐 이용했던 약국이라서 이미 제 얼굴을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복음을 좀 한참 늦게 이렇게 전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그 약을 들고 이제 아이에게 와서 아이가 또 제가 그날은 직장 가는 날인데 아이가 제가 아프다고 집에만 있으면 얼마나 지루하겠나. 이렇게 엄마랑 집에서 보내고 엄마 오후에 직장 가는데 할머니랑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냐 하면서 또 자정활동 수업을 넣었어요. 그래서 아이야 1시간만 나갔다 오자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이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딜 가고 싶니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배드민턴 쳤던 곳 가고 싶다고. 원래는 이제 배드민턴을 치고 싶어 했는데 제가 배드민턴 치려면은 가게에도 배드민턴 있으니까 들려야 되고 가지고 갔다가 다시 가게에 들려서 갖다 놨다가 또 집에 가야 되니까 막 일이 너무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자. 배드민턴은 못 치지만 갈 수는 있다 하면서 아이를 따라서 이제 저희가 항상 배드민턴 쳤던 그 공원을 아파트 단지 공원을 갔죠. 네가 왜 이 장소를 좋아하냐? 뭐 말만 하면 배드민턴 치러 갔던 그 장소 가고 싶어 하냐? 그 장소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주셨죠. 주신 장소고 또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러 가셨던 그 장소, 감람산인가요? 어쨌든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여기도 어찌 보면은 지대가 높아서 약간 동산 같은 느낌인데 정말 한적한 장소인데 정말 사람이 없는데 살고 있는데 이 정말 배드민턴 이 장소는 정말 고요하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이렇게 복음의 열매를 주시는 장소. 어쨌든 그 장소를 저희 아들이 굉장히 좋아했었고 앉아서 뭐 이런저런 또 얘기를 했죠. 자조 활동 시간이니까 원래는 엄마한테 엄마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묻죠. 말하지 마라. 자기 전에 5분만 말해라. 제가 너무 아이가 질문 공세를 하니까 너무 지쳐서 아이의 얘기를 좀 안 들어주려고 막
막 너무 귀찮은 그것을 감당하기 싫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조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간만큼은 말해라. 자주 활동 시간이니까 네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하니까 뭐 별말 다 하더라고요. 뭐 노래방 얘기도 하고 뭐 그림 그리는 거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제 아이랑 1시간 정도 있다가 또 집에 이렇게 오게 됐네요. 집에 와서 아이한테 약을 먹였더니 약이 되게 작아요. 작고 이 약이 작은데 이렇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알을 이렇게 가위로 뚝 잘라서 줬는데 먹었는데 콧물이 멎더라고요. 막 코를 너무 막 풀어갖고 여기가 막 벌걸 정도로 고생을 했었는데 이 비염 알러지 약 먹으니까 확실히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이의 걱정은 한시름 덜었죠. 오늘 아침에 이제 비염약 이제 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에 어쨌든 네가 콧물을 흘려서 선생님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이게 또 감기는 아닌가 전염력이 있지 않을까 얼마나 불안해할까 이런 생각에 또 마스크를 껴서 이렇게 보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아이를 그 조끼를 입히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추워서. 그래서 어, 학교에 조끼 있다 놔두고 있다 하니까 그럼 선생님한테 좀 입혀달라고 어머니가 좀 말씀드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연히 선생님께서 조끼를 입혀주시는데 어머니가 또 이렇게 부탁을 하니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도움반 선생님께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문에서 기웃기웃 거렸는데 도움반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보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실무원 선생님께서 이렇게 출근을 하시면서 저를 이렇게 또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제가 얘기를 했죠. 아이 조끼를 좀 입혀달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이 약 먹이고 졸음이 올 수 있을 것 같다 이 얘기도 했는데 선생님께서 또 굳이 병원을 데리고 가셨나요? 어제 쉬었는데 그런 얘기를 주셔서 병원 데리고 가지 못했어요 하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 표정이 살짝 좋지 않았는데 제가 비염약 먹이고 보니까 콧물이 멎더라고요 하면서 막 그래서 오늘도 먹였다면서 좌절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어서 약이 좀 그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 화요일날 이제 자조 활동하고 약 먹이고 이제 안심을 하고 저는 이제 직장에 출근을 했죠. 출근을 해서 이제 이날은 음악 선생님이 이제 결혼하시고 신혼여행 갔다 오시고 이제 돌아오시는 날이다. 같이 이제 일하시는 날이다. 드디어 이제 조금 외로움에서 이제 벗어난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뭐 그게 다가 아니겠지. 또 하나님께서 좀 견뎌야 할 순간들도 주시지만 잘 이겨내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요즘에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제 내 자신을 미워하자. 내 자신을 아끼면은 복음도 전할 수 없고
세상에 타협되는 거죠. 그래서 제 자신을 미워하는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자신을 미워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했으니까 내 자신을 좀 미워하고 싶다. 직장에서 좀 뭔가 나는 좀 억울한데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할 때도 이렇게 듣는 것이 당연하다. 더 큰 어려움도 내가 담당하는 것이 내 자신을 미워하는 것인데 이 작은 것에서 내가 절망할 수 있겠네.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리코더를 이렇게 갑자기 가지러 간다면서 리코더를 가지고 오더니 이제 수업방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연주를 그래도 막 시끄럽게 삐 먼저 이렇게 부르진 않더라고요. 막 연주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이게 연주가 아니니까 그냥 정리해라 시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야 우리 연습 더 해야 될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정리하러 가자고 여기서 시끄럽게 불면 안 돼 하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아이가 이렇게 정리를 하러 갔는데 한 번 더 리코더를 가지고 다시 이제 수업방으로 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분명 선생님들이 한 번에 그런 아이가 퍼포먼스 보인 것을 보고 잘 부르지 못하니까 그냥 정리해라 하면서 갔는데 두 번 와서 또 리코더를 부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불교 선생님께서 선생님 이렇게 하면은 뭐라고 했었나요? 어쨌든 이거를 뺏지 않으면 뺏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좀 더 힘을 써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 얘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알잖아요 하는 것인데 좀 약간 이렇게 선생님도 너무 이렇게 감정을 업해서 그런지 약간 반말처럼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뭐든지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은 어떻게 만들어 가든지 만들어 가서 내가 그런 소리를 듣게 한다라는 게 이제 딱 그 느낌이 딱 오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아이를 그렇게 뭐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아이가 뭐 정말로 방해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좀 배웠던 거를 뽐내려고 하는 건데 이게 먹히지 않았고 그래도 아이가 부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막 다른 빈 수업방에 가서 막 이렇게 좀 부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내가 아니까 좀 아이가 하는 것에서 막 조금 더 힘을 써서 막 제재를 하지 않은 건데 이거를 또 딱 그 타이밍에 불교 선생님 보셔서 아이 지금 이렇게 좀 한 번에 이렇게 좀 힘을 쓰지 않으면 아이가 계속적으로 할 걸 아는데 선생님이 좀 가만히 있냐는 듯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런 상황을 저도 아니까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는 않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약간 기분 나쁨이 이렇게 싹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이런 상황도 이것 자체가 이제 나를 미워해야 하는 상황이구나.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이 상황이 억울해서 살겠나. 내가 왜 굳이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이런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이고 내가 노엽지만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이런 상황을 내가 자주 겪고 그런 상황이 하나님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 감사하는 게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심한 것도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흔들리고 낙심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런 마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뭐 좋은 마음 가졌죠. 뭐 여기서 낙심할 게 아니다 하면서 이제 그 음악 선생님이 이제 신혼여행 다녀오셨고, 제가 이제 사람들이랑 소통을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잘 못했어서 막 친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조사가 있을 때 더 이렇게 다가가서 말을 걸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도 그런 분위기를 좀 이렇게 다른 선생님들이 잘 띄워주셨고, 막 결혼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뭐 소통을 잘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선생님께 신혼여행하면서 뭐 재밌는 일 있었냐고 막 그렇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어색하지만은 그래도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막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간식을 그 외국에서 사오신 간식을 이렇게 나눠주셨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 이렇게 결혼식에 못 오신 분들을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챙겨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받았는데, 선물을 자꾸 받다 보니까 또 저의 이제 율법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아, 저는 항상 선물은 뭐 내가 호의를 베풀어서 받든 뭐 어떤 식의 선물이든 다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주셨는데, 또 성경에 보면은 또 엘리사가 이제 자기가 이제 베푼 기적으로서 이제 선물을 받는 건데 그것조차 이렇게 거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꼭 나는 계속 내가 예상치 못한 걸 받으니까 또 이게 좀 성경적으로 좀 뭔가 걸린다라는 생각에, 아 선생님 저 뇌물 안 받는데 안 주셔도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뇌물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다른 때도 아니고 이거는 결혼식이고 결혼식을 해서 이렇게 이제 당연히 하는 그런 행위들을 제가 뇌물이라고 했는데, 그때 상황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퇴근하고 보니까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걸려서 선생님이랑 이제 마지막 퇴근하는 시간에 선생님 선물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헤어졌는데, 생각하고 보니까 제가 뇌물이라는 것을 내가 잘못 말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느 때도 아니고, 그리고 이분이 뭐 나한테 뭔가 이렇게 좀 이득을 얻으려고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뇌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좀 뻘쭘하다. 제가 좀 그 말이 좀 걸려서 뭐 선물 고맙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는 했는데, 내가 뇌물이라 했던 거는 좀 무례함이 있는 것 같다. 그것도 결혼식을 하고 난 상태인데 좋은 마음으로 선물을 주신 건데 내가 거기다가 좀 뭔가 이렇게 안 해야 될 말을 한 것 같다는 생각에 정말로 제가 그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기 싫었지만 자꾸 그게 걸리고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선생님께 얘기를 했죠. 선생님 퇴근 잘하셨어요 하면서, 제가 아까 선생님 주신 그래도 직장분들한테 마음 써서 주신 선물을 뇌물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분별 없이 말한 것 같아요 하면서 소중한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피곤해 보이신 것 같은데 푹 잘 쉬세요 이렇게 연락을 드렸네요. 어쨌든 연락을 드리니까 마음이 굉장히 푸근하고 얘기를 잘 드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연락을 하기 전에는
내가 이거를 굳이 얘기를 드려야 되겠나? 선생님이 그냥 뭐 장난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 뭐 그렇게 좀 그냥 넘어가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자꾸 마음속에 그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좀 말에 대한 수습을 하기가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에 제가 그냥 그렇게 사과를 드리게 됐나요? 음, 2시간 반? 2시간 반? 오늘은 조금 더 시간이 2시간에서 끝날 줄 알았는데 2시간 반이 되었네요. 또 한 주 동안 한 4분 정도의 보험이 있었고 또 이런저런 뭐 제가 실수도 했던 일들 그런 얘기를 좀 늘어놓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드는 생각은 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느끼기 싫은 감정들, 그런 감정들을 굉장히 좀 자주 느끼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하나님 뭐 인간관계에서 나는 이런 감정 느끼기 싫은데 하나님 자꾸만 이런 감정이 느껴지게 하시느냐 이런 것에서 제가 조금 염두를 하고 있고 좀 이런 감정이 내가 원치 않은 감정이구나를 제가 인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내가 편한 세상에 편한 감정만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고난 속에서 느끼는 이 말할 수 없는 뭔가 그 감정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서 느끼게 해주시는 감정이니까 내가 이것이 나한테 당연한 감정인데 나는 자꾸 반대되는 나한테 좀 편하고 안일하고 이런 감정만 내가 소지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느끼기 싫은 감정, 이 감정이 내가 받아야 할, 내 자신을 미워해야 할 마땅한 감정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요즘에 좀 느껴지면서 또 이러한 감정, 이건 나 정말 싫어하는 감정인데 또 왔구나. 이런 것을 좀, 이 말할 수 없는 한탄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감정을 요즘에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게 슬럼프인지, 신앙을 좀 계속 하다가,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당하는 그런 슬럼프인 건지, 아니면 이제는 조금 그냥 좀 초보의 신앙에서 조금 더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그 단계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원치 않은 감정이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고난의 맛이구나 라는 것을 좀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또 이 세월을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이렇게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